오늘 알게 된 건데 말이야. 너희 둘 너무 닮았어. 그건 믿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이젠 안심하고 가도 되겠지. 그리고 다행히도 아주 먼 곳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처럼 순수해질 수 있다면. 그땐 너희 친구가 되기 위해서 돌아올게.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배고픈 당신의 감성을 위한 맛있는 닭고기 스프. 안녕하십니까.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제임스 천사. 죽지 않고 또 왔네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베르세르크라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보는 다크 환타지 일본 만화인데요.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성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명작 만화죠. 이 만화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없다 라는 대사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로 이 방송 시작한 이후로 가장 오랜 기간 방송 업데이트를 못하다가 이렇게 도망치듯이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했나요? 처음 시작할 땐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순정 만화를 혼자 다 홍보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요. 여하튼 그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7번째 순서이자 대작가님이신 천계영 작가님의 데뷔작인 언플러그드 보이, 플러그를 꼽지 않은 소년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럭키세븐 7번째 순정남 콘텐츠가 되겠네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왼쪽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2주 넘게 업데이트를 못했다! 이렇게 한번 그 스스로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러면서 이 흑역사를 곱씹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나 어떤 새로운 소식 관련된 그 순정 만화, 여성향 만화 그 업계 뉴스 같은 것들도 몇 가지 있는데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또 이제 특기라면 특기죠. 삼천포로 한번 빠지면 정신없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언플러그드 보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서 그 얘기 먼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화에, 그러니까 그 언플러그드 보이 1화 때 사실 마지막에 잠깐 책의 내용을 소개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안 한 거나 진배 없죠. 현겸이가 그 등장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 건축학 개론의 조정석의 그 명연기를 제가 오디오 파일로 잠깐 들려드리고 마무리했던 것만 맞죠? 기억나네요. 지율이가 그 현겸이를 만납니다. 현겸이를 놀이터에서 운명처럼, 운명치곤 좀 저렴한 좀 저렴한 운명으로
현겸이를 만나고 현겸이에게 그 위대한 힙합을 전수받고 또 바로 짝사랑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너를 두고 짝사랑해 내 가슴은 멍들었네. 그 지우리가 현겸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현겸이가 굉장히 순수한 그런 어떤 독특한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제가 보기엔 잘생겨서 멋있어서 그러니까 이 비주얼에 홀딱 넘어갔다. 저는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그 지우리는 만화책에선 사실 이 만화책에선 제가 봤을 땐 제일 이쁘게 그려져 있는데 설정상 살짝 그 중간에서 좀 높은 그 정도 레벨의 비주얼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겸이는 최상위권 S급 미모를 자랑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둘의 간극이 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터에서 아무튼 얘들이 이제 서로 운명적인 그 첫 만남을 하고 나서 놀이터에서 지율이 생일 파티를 합니다. 초코파이로. 그거 알죠? 이게 초코파이 그 저렴한 생일 파티 하다가 이게 이제 뭐 약간 키스씬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가 이 산통이 깨져요. 그리고 산통이 깨지면서 그 떨어진 초코파이를 뭐 강아지가 먹고 그 강아지도 좋고 너도 좋아 뭐 그랬다가 이제 지율이가 개상처를 받고 삐집니다. 아니 뭐 강아지를 좋다고 해서 삐지는 이 여자는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을 하며 봤죠. 그리고 그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상처의 대가로 현겸이는 고문을 당하죠. 일명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교문 스탠딩 형벌. 이게 딱 적당한 네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이 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생일날 뭐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초코파이 주면서 강아지를 좋다고 했다고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무튼 삐지는데 지율이가 삐진 건 알아. 애가 현겸이가. 그래서 뻘쭘하게 그 다음날인가 찾아가서 옆에 이제 딱 앉아요. 지율아 그러고 딱 앉는데 지율이가 얘기하죠.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알고서나 사과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나 보지. 그러니까 현겸이가 얼굴만 빨개져. 몰라. 거봐 모르겠지. 좋아 그럼 벌칙을 내리겠어. 아 이게 여자 톤인데? 좋아 그럼 벌칙을 내리겠어. 본인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매일 교문에서 날 기다린다. 그럼 사과를 받아주지. 어때? 괜찮다 이거. 제가 원래 여자 이 톤을 내는 게 좀 거북했는데 뭐 이제는 막 하는 걸로. 그 여자들은 이쁘나 안 이쁘나 다 똑같다. 남자에게 그 노예 짓을 시켜야 그 해피니스와 안정감을 느끼는 희한한 족속들이다라는 걸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짜증나. 자, 어쨌든 이 교문 스탠딩 형벌로 인해서 그 2권짜리 언플러그드 보이의 스토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그 비상식적인 여자의 삐짐 때문에 이 만화가 시작되고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가끔 너의 그 순수함이 너무 힘들어. 이게 지율이가 이제 삐지는 원인이 그런 거예요. 얘가 현겸이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애정 관계로까지 이제 어떤 이런 발전이 힘든 거지. 당장 이게 자기를 확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난 너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길 바랬나? 택도 없는데 그런 어떤 그런 거죠. 이제 초딩 같은 애를 잘 키워가지고 내 남자를 만들겠다 뭐 이런 그 프린스 메이커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빨리 애가 좀 정신 차리길 바라는 아주 그냥 이중적인 이 기집애 아주 웃기는 기집애입니다. 자, 여하튼 뭐 그렇게 해서 놀이터에서의 그 얘네 아지트 같은 놀이터에서의 그런 해프닝들이 계속 진행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딱 한 모금만 잘게. 이게 뭐야? 딱 한 모금만 잘게.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 표현 외에도 이런 귀여운 표현들도 있고요. 학교의 어떤 학원물에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있을 법한 그런 스토리 진행과 대사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이은혜 작가님의 JTA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소년 만화 같은 살짝 가벼운 느낌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 JTA 이은혜 작가님이 이런 걸 딱 한 모금만 잘게 뭐 이런 걸 표현한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의 크리스탈 같은 순수함이 내게 물들어오고 난 그렇게 구름이 된다. 내게 기대에 잠든 너의 감은 눈 안에는 혼자만의 영화가 그려지고 있겠지. 꿈이라는 뭐 이런 이상한 그 추상적인 그 단어들의 그 뭐랄까 감성 폭주적인 표현들이 익숙했던 8, 90년대의 어떤 순정 만화 어법을 그 천기영 작가님은 몽창 거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전에 대작 만화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전에 만화들에서 그 이런 어법들 뭐라고 해야죠? 좀 가벼운 어법들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만화들이 큰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어떤 철옹성 같았던 김진 작가님이나 이은혜 작가님 같은 분들의 그 뭐랄까 디테일 쩌는 서사 쩌는 이런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문예 작품 같은 이런 만화들의 인기를 넘어서질 못했는데 이 언플러그드 보이는 휙 넘었죠.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천기영 작가님이 천재이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진 거죠. 스타일, 비주얼, 뭐 만화 작법이라든지 두 권 안에서 정말 심플하게 동시대 그 소녀들의 감성을 녹이는 그런 코드들을 죄다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만화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만화책 언플러그드 보이 애장판 웬만하면 제가 그 펼쳐보지 않는 이 만화책을 간만에 펼쳐서 보고 있는데 현겸이가 지유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드는 장면에 그 나오는 효과 그 언어 그러니까 의성어가 뭐냐면 프롬돔돔 두rum두rum 돌돌돌 롬롬롬 도롬도롬 돌돌돌. 야 이거 뭐야? 보면서 그 이 귀염 돋는 이 파릇파릇한 감성들에 지금도 이렇게 웃음이 나요. 프롬돔돔 도름도름 돌돌돌. 아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 작은 아이템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그 판을 바꾸는 그런 시발점을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문을 열고 그 선풍기를 틀면은 그 모터 소리 때문에 녹음에 방해될까봐 그냥 참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더워서 못 참겠어. 못 참아가지고 지금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짧아서 앞으로도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여유 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아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 너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가주겠니. 시간아 천천히 가주겠니. 이 노래가 갑자기 왜 나왔느냐면 말이죠. 제가 말입니다. 잤습니다. 세상에나 자고 일어났어요. 녹음하다가 딴짓을 하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고 일어났네요. 분명히 녹음을 시작할 때는 그 별과 달이 저를 비추고 있었는데 지금은 밝은 햇살이 제 방 창문에 들이우며 저는 지금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야, 정말 개념이 가출한 방송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녹음하고 있는 내용들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eep going.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목소리는 좀 잠겼지만 뭐랄까 그 마음속에 그 에너지는 좀 더 넘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문 스탠딩 고문을 당하고 있는 순수한 소년 현겸이는 억울하게 그 지으리의 질문의 요지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뭐 거의 그 학대를 당하고 있죠. 저는 뭐 이제 일종의 이건 남혐이다 이렇게 봅니다. 남성 혐오. 자, 아무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 청년, 플러그를 꼽지 않은 소년 현겸이를 이제 이 기집애가 학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교실에, 그러니까 지율이가 공부하고 있는 교실에 험상궂은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얘네 반 담임 선생님인데요. 별명이 신디. 아, 20년 전이니까 이 신디가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탑 모델인 신디 크로포드를 그 따라한 별명이에요. 신디 크로포드가 그 왼쪽 그 입술 위인가 뭐 거기에 저기 점이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다고 해서 이 우락부락한 마동석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이 담임 선생님이 별명을 신디로 지어줬다. 역시 작가님은 센스가 있다. 당시에 그 신디 크로포드 다이어트 비디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소라가 비슷한 컨셉으로 역시 VHS 그 버전으로 다이어트 비디오를 내서 굉장히 성공했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다들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 신디가 다이어트는 할 것이지 이 간지쩌는 반항아 일학을 기분 나쁘다고 막 팹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앉았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막 패요. 요즘 같으면 바로 이건 선생님 모가지 아웃되는 시츄에이션이죠.
애들이 전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교육청에 고발하고 걔 난리가 날 텐데 20년 전만 해도 아름다운 시절이었네요. 이락이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진행되려고 하는 찰나에 교실 안에 학생들의 시선이 교실 밖 운동장을 향합니다. 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교실 밖 운동장 한가운데서 남들 다 수업하고 있는 이 시간에 풀 세팅을 한 현겸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놉니다. 현겸이는 백수 건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수생이라고 해야 되나?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에 노는 거죠. 아무래도 그 현겸이네 아버지는 현겸이를 자유방임주의 방목 시스템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아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락을 패려고 하던 선생님이 이제 현겸이를 잡으러 갑니다. 너 이 새끼 뭐야? 이러면서 이제 이락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지우리를 사모하던 한 명, 또 아주 기가 막힌 캐릭터죠. 여명명. 여명명. 밝을 명자가 2개 있는 여명명. 이 여명명이 현겸이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현겸이를 학교 뒷산으로 불러냅니다. 너 이 새끼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현겸이는 아무런 그 꺼리낌 없이 나가서 이제 여명명과 첫 대면을 합니다. 지유리를 이제 여명명이 사모하고 있었어요. 뭐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여명명이 현겸이에게 묻습니다. 야, 니네 둘이 무슨 사이야?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인 그 애티튜드로 현겸이를 옥죄죠. 그러니까 현겸이가 그때까지 별 생각이 없었나 봐. 친구인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친구냐고 이제 더 캐 묻는 겁니다. 여명명이. 그러니까 현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친구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속마음은 기분이 이상한 거야. 이제 지도 느끼는 거지. 내가 지유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친구로서 좋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모션이다 라는 거죠. 우정에서 사랑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그 첫 돌을 밟는 느낌. 새로운 세계로의 진출. 이제 그렇게 현겸이의 별거 아닌 그 마음 상태를 확인한 여명명은 웃으면서 내려가고 현겸이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운명의 남자 이락을 만납니다. 이락이 그 엄청나게 저 터진 얼굴을 하고 뒷산에서 유유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름 갈등이라면 갈등이죠. 이락이 모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락이 모함에 빠진다기보다는 반 학생들이 이락을 의심하게 돼요. 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조연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주연은 안 되고 조연인 애들이 조연 고등학교 애들이 맞아서 실려갔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애인데 의식불명이다. 그래서 그 애들은 이제 의심하는 거죠. 뒷산에서 저 터지고 내려온 이락이 걔들과 싸워서 여자애를 의식불명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졸지에 그 파렴치한 그 폭력배의 수장으로 지목이 된 한 명이 4명을 팬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으로 휘말렸죠. 뭐 그런 어떤 아기자기한 에피소드가 계속 나와요.
재밌는 것들만 이제 제가 그 중요한 에피소드들만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현겸이는 집이 좀 살거든요. 건물 하나가 다 지네 거야. 밑에 층에 아빠가 뭐 그 의상 디자이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고 있고 자기는 위에서 살고 있어요. 학교도 안 다니고. 근데 얘 또 카페에서 알바를 해. 건실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제 카페에 알바는 또 다른 그 누님이 계시는데, 연기 학원에 다니는 이름하여 은세빈. 저는 이제 명세빈이 생각났어요. 명세빈보다도 좀 더 날카로운 인상의 그 은세빈이라는 언니가 등장하는데, 얘가 이제 그 현겸이가 잘생겼으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그 얘기를 또 시시콜콜 또 그 지율이한테 얘기를 해. 야, 은세빈이 나한테 그 이제부터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누나라고 부르지 말래. 그러니까 지율이가 딱 이런 톤이. 그 여자 되게 웃긴다. 나이도 많으면서 왜 누나라고 부르지 말래? 이런 톤이 아닐 것 같아. 그 여자 되게 웃긴다. 나이도 많으면서, 에이씨 모르겠다. 왜 누나라고 부르지 말래? 좀 이상한 여자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너 꼭 누나라고 불러, 알았지? 그래서 이 그 뭐라고 그러죠? 내 남자는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완고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여자 주인공치고 애가 굉장히 욕심이 많고 소유욕이 쩌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질투의 여신이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질투의 여신, 소유욕의 화신인 지으리의 말에 현겸이는 복종하죠. 은세빈의 집요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쌩 까고 집에 돌아가는 현겸이. 그리고 그런 현겸이와 지율이가 또 밤에 만나요. 뭐 그때 이제 지율이는 한 이틀 동안 못 봤나봐. 막 눈물을 흘려요. 얘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계속 이 만화가 그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율이의 현겸이에 대한 집착. 이 뭐 순수한 사랑으로 이렇게 포장된 그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너는 내 거야. 뭐 이런 코드를 계속 보여주죠. 한편 이제 그 여명명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지율이한테 찝적대요. 얘가 뭐 비주얼은 제가 봤을 땐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살짝 멘탈이 지구와 화성 중간쯤에 있는 애예요.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 그닥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약간 왕따 스타일인데, 여기가 이제 또 이 만화의 백미죠. 그 언니들의 어떤 그 살짝 그거 있잖아요. 보이시한 여자를 좋아하고 여성스러운 남자를 좋아하는 그 순정 만화 특유의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그게 발전하면 이제 BL도 되고 뭐 GL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명명하게 현겸이를 소개시켜줘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현겸이가 아니죠. 강현겸이 아닌 강진경을 소개시켜줍니다. 강진경은 누구냐? 강현겸의 여장 캐릭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독자 언니들을 사로잡았던 매력적인 코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지율이가 하도 귀찮으니까 여명명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준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시리어스한 그 마인드로 했겠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한번 먹고 떨어져라. 아니, 먹고 떨어져라? 아니, 이거 갑자기 코드가 이상해지네. 자, 어쨌든 그 강진경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게 또 히트입니다. 여명명이 강진경을 보는 순간 지율이는 이제 잊었어. 완전 빠져가지고 여명명이 이제 강진경의 손바닥에다가
자기 삐삐 번호를 적어줍니다. 02로 해가지고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삐삐 세대였구나. 제가 다시 보면서 또 한 번씩 웃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 모토로라 삐삐를 차고 다녔어요. 제 기억에 제가 그 모토로라 삐삐를 차고 다녔던 게 1994년도에 처음 샀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1994년도에 사서 그 삐삐를 그대로 놔두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그걸 찾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간지가 났어요. 그 모토로라 삐삐가 아주 멋있었어.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걸 이제 허리에 차고 다녔거든요. 제가 복학했을 때, 그러니까 98년도에 제가 사회에 다시 나와서 99년도에 복학을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5년 가까이 그 삐삐를 갖고 있었나 보네요. 요즘은 뭐 1년마다 폰을 바꾸는 시대인데 당시에 저는 그 5년 동안 그 삐삐를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삐삐를 허리에 찬 거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저씨들처럼. 그래서 복학생 티를 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조리돌림 당했다. 후배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허리.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촌스러운 캐릭터였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이제 여명명은 강진경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건 누구냐면 지율이야. 얘가 너무나도 집착을 하고 강진경에 대한 그 사랑으로 정신이 혼미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허둥지둥 막 이렇게 저 강진경이 아침에 미국으로 급하게 떠났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명명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단호한 멘트를 날리죠. 의미심장하고 비장한 결의로 국제전화도 삐삐대. 이미 영혼까지 저당 잡힌 여명명. 그렇게 이제 또 골치 아픈 에피소드는 계속 이어집니다. 현겸이의 가정사가 이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태리 이제 유럽에서 활동하는 유명 디자이너인 소냐 홍이 엄마고요.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소 저렴한 레벨의 디자이너인 아빠 사이에서 엄마가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엄마가 너무 뛰어나면 아빠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이가 멀어졌어요. 멀어져서 그 거의 뭐 이혼 간지입니다. 이혼각이어서 현겸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덕분에 그 연합고사도 망치고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배회하다가 그 어느 날 밤 지유리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유리한테 그 제가 지난화에 말씀드렸던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엄마 미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힙합을 가르쳐주고 그 명대사죠. 난 슬플 때 힙합을 쳐. 그걸 했던 그날이 그 현겸이가 괴로움에 방황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지유리가 현겸이를 위로해요. 힙합을 쳐줘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그래서 엄마 미워 하면서 그걸 가르쳐주는데 현겸이는 그 대사를 따라하다가 울어요. 엄마 미워 라고 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 복선 같은 게 그 감정 두 개가 섞이는 거죠. 재밌지만 엄마를 미워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짬뽕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둘은 더 가까워집니다. 지유리와 현겸이는
놀이터에서 만나고 놀이터에서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제 더 앞으로 진실한 친구가 되자라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게 이제 1권에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현겸이가 이런 대사를 남기며 1권이 끝나요. 미안 지유라. 너한테 말할 수 없는 게 있어. 나 이락을 알아. 이게 완전히 그 임팩트 있는 느낌으로 다가갑니다. 나 이락을 알아. 거짓말한 거거든요. 1권은 이렇게 사실상 마감을 하고 2권으로 넘어갑니다. 2권 이야기도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만화 그 언플러그드 보이 1권, 2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내용인데도 많은 뭐랄까 그 집약되어 있는 그 꽉 찬 스토리를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 더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권의 시작은 그 일학과 현겸이의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되게 우연한 기회에 그 일학을 자기네 집에서 재우게 됩니다. 현겸이가. 그러면서 그 친하게 돼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막가파인 일학이 자기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굉장히 순수한 그 현겸이에게 끌리는 거죠. 뭐 끌린다고 해서 이게 무슨 비엘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친구로서의 우정 같은 걸, 색다른 우정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뭐랄까 티나지 않는 친구가 되죠. 일학이 그 현겸이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어떤 제안을 해요. 제안이라기보단 뭐라고 해야 되지? 통보 같은 걸 합니다. 그 대사가 이런 건데요. 걔랑은 여전히 잘 지내는군.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배신을 잘하거든. 그것만 진지하게 알았어도 인생 성공하는 건데. 치, 너도 조심해. 뭐 이런 대사를 담배 피면서 때립니다. 사실 이제 일학이 여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또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그 자기가 지유리를 시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현겸이는 상황 파악이 좀 안 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 뭘?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그 밤에 그 우울한, 아니 심각한 두 남자의 대화가 있고 나서 일학은 기회를 봅니다. 언제 지유리를 테스트할 것인가. 그리고 그날이 오죠. 삐딱하게 앉아 계신 일학님께서 지나가는 지유리에게 뻐꾸기를 날립니다. 괜히 이제 뭐랄까 할 말 있는 것처럼 비비 꼬니까 지유리가 화딱지가 나서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일학이 할 말 있어. 네가 좋아. 두둥. 이건 이제 약간 울리는 그 톤으로 해야 돼. 네가 좋아. 친구가 된 일학의 친구가 된 현겸이를 위해서 지유리를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이게 뭔 지렁이 트위스트 추는 사운드냐.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일학 지는 지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혹하면 지유리쯤은 홀랑 넘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미친 새끼죠. 하지만 지유리가 진심으로 자기 친구인 현겸이를 좋아한다면 안 넘어올 거다. 이게 뭐 거의 사실 그 테스트의 저변에는 그 멘탈 안에, 그 영혼 안에
자뻑의 레벨이 거의 뭐 바벨탑 수준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멘트를 들은 이락을 사모하던 반고호, 또 지율이의 친구 반고호는 이제 멘탈이 가출하게 됩니다. 골치 아픈 거죠. 이락의 어떤 그 테스트라는 명목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곤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지만 이제 지율이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락한테 넘어가진 않죠. 왜? 현겸이도 잘생겼거든. 이락과 지율이가 이제 어느 날 밤에 놀이터에서, 얘네는 이제 어떤 중요한 건 다 놀이터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다이알로그를 때립니다. 담배 피는 이제 이락을 보면서, 너는 왜 담배를 피우니? 이락이 그래요. 건강에 나쁘니까. 넌 너무 이상해. 나도 알아. 나 이상해. 이 목소리 내는 나도 이상하다. 그저께 나한테 재수 없다고 해놓고 어제는 또 좋아한다 그러고, 뭐 이제 지율이가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감정은 다 그런 거야. 순식간에 변하지. 이유는 자신도 몰라. 하지만 이제 지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지문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나와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 난 영원히 현겸이밖에 없어. 그나마 이제 지율이는 현겸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의리 있는 집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락이 굉장히 잘생겼지만, 아니면 뭐 모르지, 뭐 담배 피는 남자가 싫은 건지, 여하튼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락은 얼마 후에 미국으로 가게 돼요. 엄마 찾아. 엄마 어디 계셔 엄마 대답해줘 가도 끝없는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를 떠나게 되고, 똑같이 외국으로 떠나는 한 명이 있죠. 카메라는 공항신으로 바뀝니다. 현겸이의 엄마 소냐 홍께서 짧은 한국에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마치고 떠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 현겸이가 있죠. 현겸이는 계속 우울해. 왜? 아빠랑 엄마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보이거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아빠. 머리는 방금 전 어디 미용실에서 H.O.T 강타 스타일로 만들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단추가 6개 달린 자켓을 입고 간지나게 나타나는 아빠. 그리고 선물을 주죠. 종합 쿠키. 아이 뭐 선물도 많은데 돈도 많은 집안 사람이 종합 쿠키는 또 뭐야? 뭐 그런 쿠키 저는 못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이 과자 하나로 이 부부는 다시금 뭐랄까 앙금이 좀 사라지고 가까워집니다. 약간 좀 코미디 같은 연출이긴 해요. 급작스럽기도 하고 어떤 만화의 가벼움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피 엔딩으로 달려간다는 어떤 표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뒤로 이제 갈등은 해소되고 결국 현겸이와 지율이는 정식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귀는 사이가 돼요. 그러면서 순수 청년인 현겸이는 이제 세상에 찌든 때가 다 달라붙는 어른으로 성장을 하겠죠. 이락도 모함에서 벗어나고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요. 물론 신디에게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반고도 처음에는
완전 재수없게 생각하던 여명명이랑 이어지게 돼요. 아주 골 때리는 만화죠. 이 만화가 제가 뭐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기하면서 보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이제 마치고 여기에 나온 이제 캐릭터들 중에 굉장히 비중 있는 3명의 조연인 반고호, 여명명, 그리고 이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언플러그드 보이에 대한 저의 팟캐스트를 마치려고 합니다. 반고호는 얘네 엄마가 화가 고호의 팬이어서 반시성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낳은 정말 만화 같은 아이죠.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이입니다. 근데 얘가 진짜 고호나 고갱처럼 운 좋게 공부를 잘해서 반장이에요. 천재인 거지. 또 지유리에 베프고 짝꿍이고, 이제 보통 이런 캐릭터는 얌전하고 공부 잘하니까 좀 그래야 좀 리얼리티가 사는데, 얘는 좀 잘 놀아요. 잘 놀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만화야 내가 보기에는. 하지만 만화는 로망이니까 독자들은 반장 같지 않은 반장에게서 어떤 캐릭터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얘가 또 한 로맨스를 해요. 뭐랄까, 옛날 70년대 80년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스러운 멘트를 날리죠. 교실 뒷문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남자를 사랑하겠어 라는 멘트를 날리고, 그렇게 들어온 애가 바로 가장 비중 있는 언보이의 키플레이어죠. 이락입니다. 이락 소개는 좀 더 뒤에 하는 걸로 하고, 이 잘 노는 천재 전교 1등, 또 전교 1등이야 얘가. 반장 반고는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문제아적 반항아, 간지남적 캐릭터인 이락을 짝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봐요. 지율이랑 똑같은 이유다. 잘생겼으니까. 이게 친구들끼리 통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천사 같은 맹꽁이를 사랑하고, 또 하나는 담배 피는 문제아를 사랑하고 잘 논다. 뭐 어쨌든 반고는 중간에 한 차례 여자 주인공인 지유리와 갈등을 겪죠.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함께일 듯 했던 짝꿍 사이도 남자 문제가 끼어들면 파토 나는 건 일도 아니다 라는 것을 언플러그드 보이에서도 보여주죠. 사실 뭐 파토가 나는 건 아니고요. 파토의 위기를 살짝 겪어요. 보통 다른 애들 같았으면 파토 났죠. 근데 만화니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언니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야 되니까 일하게 시험해 볼까라는 지유리에게 했던 멘트인 네가 좋아에 재물이 된 건 사실 지유리가 아니라 반고가 된 거죠. 일학의 어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기습 고백, 투더 지유리로 인해서 반고는 멘붕 크러쉬를 당하긴 하는데, 그쵸, 막 잘생김이 묻어나는 두 남자에게 갑자기 사랑을 받게 된 완전 호사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에 빠진 친구 때문에 도저히 약 올라서 못 살지.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인 반고호. 근데 뭐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굉장히 짧고요. 다시
우정은 사랑보다 진했다라는 그 결론을 보여주죠. 여하튼 뭐 잠깐 그 지유리에게 부익부 빈익빈의 그 더러운 자본주의적인 미남 쏠림 행태를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부르르 떠는 프롤레타리아인 반고호의 그 스타일이 잠깐 나오다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 급작스럽게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이락에게 용기 내서 고백의 의미를 담은 귀걸이 모양의 귀걸이 모양이 아니라 귀 모양의 귀걸이를 선물하죠. 무슨 여자애가 이런 오컬트스러운 그 취미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반고호의 열정을 이렇게 모티브한 거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여자애가 귀 모양의 선물을 주면 얘랑은 빠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용기 있는 반고의 그 모습, 물론 그 결실을 맺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런 걸로부터 또 사실 인생을 배웁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저를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반고호 아주 괜찮은 캐릭터로 나오죠. 여명명 언플러그드 보이의 감초 역할을 하고 있죠. 윤활유 같은 캐릭터. 자칭 한재석을 닮았다고 말하는 여명명. 한재석이 20년 전에는 유명했었던 탤런트였죠. 박솔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박솔미 제가 좋아했었는데 여하튼 여명명을 보면서 저는 그 동질감 같은 걸 느꼈어요. 뭔가 좀 엉뚱하고 당당한 모습이 그 살짝 저랑 많이 저랑 좀 비슷합니다. 아무튼 얘는 주인공 여주 지유리를 좋아하는데요. 일편단심일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얘도 남자, 나도 남자. 이쁘면 다 좋아합니다. 아까 그랬죠? 저를 닮았다고요. 지유리가 초반부터 그 현겸이에게 바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이게 대결 모드 같은 것도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초반부터 뭔가 좀 티꺼운 모습들을 자주 보이게 되죠. 남자의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쁜 여자, 이렇게 짝사랑하는 여잔데 이 만화에서 말이죠. 만화 시작하자마자 남의 여자니까 이건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굉장히 비참한 캐릭터죠. 어떻게 보면 좀 작가님이 잔인하지 않나 여명명에게는. 여하튼 이제 작가님은 어쨌든 간에 그 여명명은 그 자도취성 자애로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는 그 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재수 없는 캐릭터지만 보는 독자들에게는 좀 귀엽죠. 귀여운 캐릭터죠. 같은 반에 이락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현겸이가 등장하면서 더 불쌍해졌죠. 이락을 경계해야 되고 현겸이까지 견뎌야 하는 불쌍한 캐릭터. 지유리에게 강력하게 대시를 하지만 또 강력하게 외면받고 또 씩씩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긍정적 아메바적 캐릭터. 나름 괜찮죠. 매력적이고 이런 부분 본받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학교 뒷산에서는 현겸이를 불러놓고 강력하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지유리와의 관계를 물어보고 또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웃으며 내려가는 팔푼이 같은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많이 사랑스러운 캐릭터 같아요. 제일 웃긴 건 그런 현겸이, 경쟁자 라이벌인 현겸이에게 반하게 되는
정확하게는 강진경이죠. 강진경, 현겸이의 여장 캐릭터인 강진경에게 반하는. 그로 인해서 이제 여명명은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성숙의 계단을 오르며 이 만화는 졸라 재밌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랑 닮지 않아서 이런 비장함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뭐라 그럴까, 이락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락이 이제 이락한테 보내주는 반 아이들의 인사에, 야 이락, 영어도 못하는 놈이 미국 가서 고생이 많다. 끝까지 자기의 그 티꺼운 캐릭터를 지켜주죠. 제일 그 히트는 결국 그 강진경의 존재,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울며 사라지는 부분인데요. 아니, 그 이후죠. 바로 다음 날부터 현겸이에게 이제는 현겸이가 진경인 것도 알고 진경이란 존재가 없는 걸 알아. 근데 이제 현겸이를 보면서 진경이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발그레한 모습으로 뭐랄까, 언니들의 그 BL 로망을 살짝 건드려주는. 사실 20년 전에는 BL이라는 게 이렇게 대놓고 장르화된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에나 있던 만화죠. 아마 센스쟁이 작가님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불쌍한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일학의 대타로 반고호에게 낙점되어서 사실 이제 커플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명명은 즐거웠다가 어두웠다가 또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치게 됩니다. 여명명이란 캐릭터가 없었으면 다소 심각했을지도 모를 만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락 굉장히 중요한 키 플레이어인 이락은 강현겸, 최지율, 이 강력한 주인공 체제와 여명명과 반고 사이를 잇는 거의 주연급 조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사모하는 이은혜 작가님의 JTA를 빗대서 표현하자면 점프트리 A+의 민휘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민휘경보다 좀 더 어두운 다크포스가 가득한 민휘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캐릭터들은 진지하거나 웃긴 모습들이 공존하거든요, 이 만화에서. 그런데 이락만큼은 시종일관, 초지일관, 일편단심, 어둡고 우울하고 심각하고 진지합니다. 마지막에는 엄마를 찾으러 가게 되면서, 엄마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제 불러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겠구나라는 암시를 남겨주며 절반의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되기 때문에 다행인 캐릭터긴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는 무게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명명도 그렇고 현겸이도 그렇고 남자 캐릭터들이 두 명이 너무 가벼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 등장과 함께 반고호의 짝사랑으로 결정되면서 개 간지 쩌는 포스를 보여주죠. 하지만 다음 씬에선 바로 담임인 신디에게 졸라 맞는 비참함을 보여주더니 또다시 학교 뒷산에서는 겁나 얻어맞는 모습으로 현겸이에게 비춰주면서 점점 미스테리, 미궁 속 캐릭터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냥 시종일관 학교가 아닌 곳에서는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삐딱하게
어떤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고요. 그럴 때 쳐다보면 이제 한쪽 눈은 가려져 있는 거의 뭐 갱스터 수준이죠. 하지만 그 우연한 기회에 현겸이와의 그 하룻밤, 하룻밤? 하룻밤의 그 인연으로 인해 친구의 정을 쌓게 되고 그 지우리를 테스트하고는 바로 엄마 찾아 미국행. 그 뭐랄까요? 그 아침 드라마 돋는 우울하고 안타까운 유년의 시절을 보내고 삐딱이가 된 사연이 있죠.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하고 또 엄마 따로 아빠 따로인 상태에서 엄마는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이 엄마가 그 이락을 부르기로 해놓고 10년 동안 외면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나와요. 하지만 결국 엄마가 부르죠. 그렇게 해서 그 봄 햇살에 눈 녹듯 상처가 녹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엄마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 엄마가 그 등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만화에서는. 하지만 그곳에서 어렵지 않게 쿨한 그 모습으로 자리를 잡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쿨한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쉣이라는 멋진 멘트를 배워서 비디오에 담아 하구들에게 전하는 굉장히 따뜻한 조국애를 보여주는 그런 멋진 캐릭터 이락. 사실 이 만화에서 멋있는 멘트, 제가 녹음해서 쓸 수 있는 멘트는 다 이락이 날립니다. 이락이 없었으면 그 날릴 수 있는 멘트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임팩트 있게 잘 연구하면 더 재미있게 녹음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이미 녹음한 게 있고 다시 할 자신은 없기 때문에 저희 두 번째 전설의 레전드 출판 만화는 언플러그드 보이로 정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좀 그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정치 사회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제 성격이 그래요. 별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호기심도 적고 사실 그 요즘에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고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모험에 저를 투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방송도 그런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 천계영 작가님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천계영 작가님은 물론 제가 1998년도에 처음 알게 됐죠. 남들보다 2년이나 뒤에 알게 됐는데 그러면 군대 때문에 언제나 새로움에 도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항상 새 연재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 보여지는 느낌이에요. 그림도 늘 바뀌는 것 같아요. 오디션 이후의 만화들은 또 다른 모습인 것 같고 지금의 조알람은 아예 다른 만화죠. 저는 이제 이런 도전, 그 호기심, 새로움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보편 타당한 그 성향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요. 성실함입니다. 저는 성실하지 않으면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면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쉽고 나태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하다.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제가 이 명언을 좋아하는 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못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성실하지 못해요. 그 장난 반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기면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많이 잠을 자는 편이에요. 그 최근엔 좀 많이 줄었긴 하지만 졸린 걸 못 참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든 군대에서든 심지어 군대에서도 졸린 걸 못 참아서 자다 많이 맞았어요. 고참들한테. 그 뭐 학교고 뭐고 간에 저는 무조건 잡니다. 그래서 별명이 거의 뭐 항상 기면증 비슷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분들을 보면 항상 부러워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나이가 들고 새로움에 취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천경 작가님이 그런 롤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태한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플러그드 보이는 성실하자 라는 멋진 말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플러그드 보이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일하기 그 약간 화가 나 있는 현겸이한테 하는 멘트입니다. 이봐, 나는 똑바로 서 있는데 왜 세상은 전부 삐뚤어져 있는 거지? 널 처음 봤을 때 너도 나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서 있었어. 그래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인상 깊게 다가온 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똑바로 서 있는데 왜 세상은 모두 삐뚤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완전 순수한 현겸이를 봤을 때도 자기의 모습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이 단어가 저한테는 이 단어가 아니죠. 이 텍스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요. 천경 작가님의 20주년 무지 의미가 있네요. 아마 이 팟캐스트를 업데이트하게 될 때는 그 천경 작가님의 마감 생중계가 끝났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김진 작가님도 그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의 그 게임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행사를 다니셨고요. 작년에는 남자기는 하지만 그 굉장히 장수만하죠. 그 열혈 강호가 연재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노장 파워는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원수연 작가님은 웹툰 플랫폼인 코미코에서 계속 떨림을 연재 중에 계시고요.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잘 신부님이 멋지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레진 코믹스에서는 얼마 전에 그 신일숙 작가님의 불꽃의 메디아가 종료되어서 현재는 16화까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 봤는데요. 물론 저는 무료로 거의 다 봤어요. 정말 전성기 시대의 어떤 그 만화처럼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지갑 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르미안의 내 딸들과 리니지를 상상하시면서 불꽃의 메디아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작년까지는 제가 김혜린 작가님이 보고라는 그 약간의 어떤 무크지 성향을 띤 만화 잡지에서 광야를 재연재하시는 걸 봤는데요. 이 만화의 이 잡지 보고라는 잡지에 그 계속 출판된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단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승원 작가님 같은 경우도 되게 굉장히 야심차게 프린세스를 재연재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다시 연재 중단됐고요. 이은혜 작가님은 블루를 최근에 완결하셨는데 반응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저는 아직 블루를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봤습니다. 이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피드백을 보니까 두려운 거죠. 저도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하튼 뭐 그 노장 작가님들의 노장이란 말을 쓰니까 좀 이상하다. 그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는 8, 90년대에 그 화려했던 전적을 갖고 계신 작가님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피드백도 있고 나쁜 피드백도 있지만 저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계속 저는 그 지금도 웹툰을 보고 있거든요. 10대 심지어 제가 10대가 보는 그 네이버 웹툰의 만화들도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저는 옛날 만화만 그 다시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시대 만화들도 계속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리고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제가 이 팟캐스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고 더욱 큰 문제는 많은 업무들과 할 일들로 인해서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다소 안타깝지만 여름이 끝나가기 전에는 아마 좀 더 체계가 잡히고 게스트 지금 제가 게스트를 불러올 생각이에요. 혼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입담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게스트들과 또 가능하다면 VIP들을 초대해서 방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독 유지해 주시고 또 구독 눌러주셔서 저희 방송 통해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여성향 만화 전문 팟캐스트의 명맥이 나름 그 활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서포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그 고퀄리티로 준비된 자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느끼한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제임스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